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휴일 잘 쉬시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는 참으로 힘들었던 주였습니다. 혹한 그리고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겨울의 혹독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자, 지난 한 주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새해 관심사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람 중 한 명은 안철수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한 해를 뒤흔들었다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금 돌풍을 일으키는 사람은 단연 안철수일 것 같습니다. 물론 4월 7일이 돼봐야 합니다. 누가 서울시장에 당선될지는 그때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 몸을 풀고 있던 나경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들도 이제 무대 위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간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독주해왔던 안철수의 생각은 뭘까요?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대신 내년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지금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은 아주 작은 정당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통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안철수가 우리 당으로 들어오면 또는 당대당 통합을 하면 나는 서울시장 출마하지 않겠다. 안철수 들어오라고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그러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당대표인 내가 서울시장 한번 해보겠다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말이 되느냐. 또 흥행면에서도 과연 중도층을 흡입하는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하는 것이 내가 국민의힘 속에 들어가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는 문제도 제기합니다. 여기에는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박원순 시민대표의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을 보면 안철수 대표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시 부각되는 것은 바로 윤석열과 안철수의 결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긴 하지만 그에 걸맞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올랐습니다. 1등 지지율을 보이는 조사도 있습니다. 리얼미터의 경우는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민주당을 제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대한정당으로서 과연 얼마나 감동을 주고 있느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만약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고 당선된다면 국민의힘은 급속도로 붕괴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대통령 선거 제3지대 바람이 불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장이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임기가 7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뒤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안철수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가 윤석열과 손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택할까요? 안철수의 국민의당을 택할까요? 아니면 제3지대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까요? 그도 저도 아니고 윤석열 총장은 원래 계획대로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연수를 떠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확실한 것은 윤석열은 야권 후보 중에는 압도적인 1위를 여론조사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고 정치 전문가들은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15%를 넘으면 누구든지 고민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자, 윤석열이 지금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총장직에 전념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어떤 바람을 타게 되면 그나마 쌓아놨던 윤석열의 이미지가 깨질 수 있습니다. 정치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안철수가 옛날의 안철수가 아니다. 뭐 바뀌었다. 지난 연말에는 뭐 폭탄주를 먼저 말아서 돌리기도 하고 형님 아우 하면서 여기저기 정치인들한테 물 한 잔이라도 자주 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여론조사라는 냉엄한 현실에서 볼 때는 서울시장 후보 중에는 안철수가 상당히 큰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경원이나 오세훈이나 나경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또 이게 지금 서울시장 제대로 된 선거가 아니라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 뭐 서울시장에 누가 당선돼도 서울시장 공부 좀 하다 보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서울시장 자체라기보다는 내년 대통령 선거의 정권 교체를 위한 하나의 출발점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서울시장 선거에 이몽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제가 볼 때는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주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이 안철수와 직접 만나서 한 두 차례 인터뷰, 그 내용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안철수와 윤석열의 화학적 결합은 사고를 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자, 안철수는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자, 실제로 안철수가 윤석열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로 영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만난 윤석열에 대한 경험, 기억, 안철수는 뭐라고 입을 열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안철수는 윤석열과의 인연을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내가 2016년 총선 직전 국민의당 만들면서 윤석열 총장을 영입하려 했다. 당시 여주지청으로 좌천돼 검사 재직 중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를 비례대표로 데려오려고 만난 거다. 윤석열은 거절했지만 검사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내가 굉장히 호감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윤석열은 민주당 양정철 측으로부터도 국회의원 출마 제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비례대표 순번은 남성에게 가장 높은 2번을 주려 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2번을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은 그 당시에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검사인데 여주지청장인데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을 어떻게 누구 소개를 만났나 물어보니까 2016년 3월쯤 잘 아는 선배 정치인의 소개로 서울 시내에서 윤석열과 저녁을 먹었다. 비례대표 후보 구하러 한창 뛸 때였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 선배 정치인이 윤석열과 친분이 깊어 그분 권유로 윤석열이 나온 것이다. 윤석열도 나름대로 정치 생각이 있었던 것일까 물어보니까 아니었던 거로 본다. 내가 입이 무겁다. 윤석열은 내가 얘기 안 한다고 한 건 무덤까지 갖고 가는 스타일임을 알고 나왔을 것이다. 실제로 내가 그와 만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얘기가 안 나왔다. 그런데 왜 지금 안철수가 입이 무겁다고 하면서 이 회동 자체를 공개한 걸까요? 유인책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내부 대권 후보들도 룰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경선 자체가 복잡합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밖에서 나가는 게 좋습니다. 또 실제로 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을 저렇게 열광적으로 지지할까? 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 오히려 무소속 홍준표가 이 야권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철수가 윤석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을 만나보니 어떻든가 강찬호가 묻습니다. 그러자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더라. 억울하고 화날 상황이지 않나. 그런데도 검사란 직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자기 일 맡으면 제대로 할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또 만난 적 있나?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시장에 당선되면 그 석 달 뒤 검찰을 나올 윤석열과 함께 정치할 생각은 있냐? 이렇게 물어보자 나는 시장으로 할 일을 해야 국민의 인정을 받는다. 윤석열도 임기 7월 끝까지
검찰총장으로 역할을 잘하면 국민이 인정할 것이다. 이 말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안철수의 콜을 받아들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윤석열 지금 수준이라면 굳이 안철수 없이도 윤석열 정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당이 생기면 따라갈 국회의원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보는 윤석열의 비중은 상당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안철수가 윤석열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 윤석열 총장과 별도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최근 5번 발표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휩쓸었습니다. 2위인 박영선 민주당 중기벤처부 장관보다 최대 10%포인트까지 앞설 만큼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여론조사 1위 석권에 대해서는 담담히 받아들인다. 1위 일비하지 않고 서울의 미래와 코로나 부동산 해법을 현장에서 제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화제는 안철수와 김종인의 밀당입니다. 여기에 오세훈까지 가세해서 국민의힘과 합치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 있습니다. 자, 안철수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 거론은 부적절하다. 1월은 정책으로 경쟁하고 여당에서 누가 나올지도 지켜봐야 한다. 단일화 논의는 2월쯤 하는 게 어떨까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경선 룰을 만들고 후보자를 받고 하는 절차에 도입했습니다. 자, 단일화 논의가 틀어지면 완주해서 3자 대결할 생각이 있냐 물어보니까 그리 되겠냐 어휴 그러면서 공정한 단일화 룰만 정해지면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나도 국민의힘 후보가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걱정할 수 있다. 그걸 막기 위해 모든 후보가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사약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국민의힘 후보가 경선에서 이기면 국민의힘 후보 대신 야권 단일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외연이 확장된다고 안철수는 주장합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주목받았던 안철수 인터뷰를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일부 자유우파 진영의 사람들은 지금 하는 모양을 보니 국민의힘은 안 되겠다. 그냥 해체하고 다시 알짜들만 모여서 똘똘한 정당 하나를 만들어서 정통 보수 정당을 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김종인 꼴보기 싫다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또 공헌한 점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김종인 위원장 때문에 중도층을 좀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은 끝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면 대한민국 정계는 급속하게 재편될 겁니다. 왜냐? 대통령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서울시장의 승리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이후 상당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